자, 독서 11주차. 오늘 진도 팍 나가자. 다음 주부터 우리 내신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그 자습서도 가져오는 거야. 네. 자습서도 가져오자. 우선 가져와 보자. 문제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흐름을 좀 보게. 자, 이거는 크게 설명이 없어.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딱 다 맞추면 풀었어? 네. 언제 풀었어? 풀어라 그랬니 선생님이? 네. 풀고 끝났어요. 아, 풀고 끝났어? 자,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크게 선생님이 해줄 말이 없다. 근데 너무나 좀 이렇게 단순한 그런 지문이었기 때문에. 자, 이거 통과 그냥. 자, 3번 11주차. 이거 잘하잖아. 자, 이제, 그럼 쓰기 전에 얘기해야지. 팔 아파! 자, 3번 11주차 합니다. 요거, 이태준의 행복이네? 이거 한 거 같은데? 안 했어요. 안 했어? 네. 자, 요거 재밌습니다. 이거 재밌어, 이거. 선생님 현대소를 잘 안 보는데. 자, 시작.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가야지. 그 전략을 세우고. 물론 안 봐도 되는 문제들이지만 전략 세우고 가야지.
자,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황노인은 동그라미 잡고, 자, 오른쪽에 군밤을 팔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자, 아내는 없고요. 밑에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죠? 아들 동그라미. 그럼 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 아들은 어떻게 됐어? 도망쳤다. 그치? 그것만 우리 체크해 주면 될 거야. 그는. 자, 그 동그라미 잡고요. 자, 그리고 거기 밑으로 한 6줄 내려가면 계집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 계집애 동그라미 잡고요. 밥 많이 구웠수. 자, 영감은 자, 본체도 안 하고 불을 붙였고, 인물 제시가 나오죠. 그 계집애는부터 어디까지? 이런 계집애다. 그치? 가로 닫죠. 이런 걸 우리는 인물의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직접 제시.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고전 소설이다 그럼 이런 걸 이제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직접 제시했습니다. 만석 아버지, 아, 왜 윤현이 방종을 떠나? 만석 아버지한테 편지 왔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고 망설이고 섰을 때, 마치 손님 하나가 오죠? 그치? 그럼 앞에다 장면 전환 딱 해줬어야지, 저 앞에. 손님 하나가 기웃거리고 있었다. 아유, 미안합니다. 아직 구운 것이 없어서. 아, 그런데 누구십니까? 근데 왜요? 누구십니까가 아니라, 그런데 저기, 아유, 저 여보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왜요? 그랬더니, 아유, 저 수고스럽지만 이 편지 피봉 좀 봐주시구려. 이 피봉은 이게 봉투입니다. 편지 봉투. 그다음 밑줄 쳐. 편지 피봉 좀 봐주시구려. 편지 봉투 좀 봐줘. 그랬더니, 아니, 황모모가 누구요? 근데, 아유, 납니다. 아니, 서울에서 서일권이라는 사람한테서 온 것인데요? 그다음 밑줄 한번 쭉 치면 되겠죠? 아유, 서일권이 누구요? 자, 그러나 영감에게서 온 서류 편지니까 영감이 뜯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건 10원짜리 돈인데요. 자, 돈이라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 갑니다. 영감의 아들이 한 편지인데요. 자, 그동안 무난하고 자기는 북간도로 가서 장가도 들고 그곳에 가게도 버려서 영감을 데려가려고 지금 서울에 와 있다는데, 그러니 이 돈으로 서울 와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정거장 대합실에 앉아 있으면 자기가 찾을 것이니, 자, 밑줄 쳐야죠. 이 편지 받는 즉시 서울로 오라는 사연입니다. 영감은 알지 못할, 자, 밑줄 쭉 쳐야죠. 서일권이가 자기 아들 만석이인 것과 그가 이름을 바꾼 이유며 대구에 오지 못하는 까닭도, 자, 좀 우둔한 머리지만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아니, 돈을 어디서 찾소? 내가 찾아드릴게요. 영감은 꿈속과 같았다. 행복이죠. 그러나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이나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이치에 안 맞을 일이 아니었다. 자, 물결 쳐야죠. 다만 놀라움이 꿈속과 같이 의심도 일어났습니다. 영감의 아들이 하는 소리에 뒤에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가슴이 섬뜩했으나 놀람은 그때뿐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물결 쭉 쳐봐. 우체국을 나를 때는 끝없는 감기에 사무쳐서 그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중략 서울 가요? 황영감. 자, 드러났죠? 동그라미 잡고요. 자, 밑으로 한 넷째 줄 내려가니까 그렇게 행복스러운 7시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다 이제 물결 한번 쭉 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밑에. 마치, 요거 보이죠? 찾았니? 마치 마라톤 경주에 첫 번 들어오는 선수가 목을 뒤로 젖히고 두 활개를 떠들며 달려 들어오듯, 요거 가로 묶어야 돼. 마치부터 여기까지. 비유라고 쓰세요. 소설에서도 비유가 나오면 반드시 체크는 해주자. 자,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경성역 네모. 자, 황영감도 호기 있게 차를 내려서 남에게 묻지도 않고 여러 사람이 하는 대로 차표를 내주고 밖으로 나왔고,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만석이. 그치? 만석이 동그라미. 오, 아버지. 자, 그리고 나서 한 네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줄이죠. 이 두 사람 사이를 싹 가로마 나서는 사람 동그라미. 자, 그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는 이제 서술자 개입이 두 개 있어. 우리 앞에는 이제 인물의 직접 제시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 그치? 그것도 사실은 서술자 개입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황영감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오늘 아침 대구에서 편지를 자 보아주고 돈까지 찾아주던 그 친절한 신사 동그라미. 근데 뭐였어? 밑에 두 번째 줄 형사였죠. 그렇죠? 그래서 쭉 연결하세요. 위에 둘째 줄 친절한 신사와 밑에서 두 번째 줄 형사하고 쭉 연결하시면 돼요. 밑에 두 번째 줄. 저기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텍스트 밑에서 두 번째 줄. 텍스트 밑에서 두 번째 줄.
형사. 전체. 자, 그래서 거기 친절한 신사하고 한번 엮어봐. 쫙 엮으세요. 엮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반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1번의 정답은 2번으로 끌고 갔어야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5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끄러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건, 자, 동그라미 3번에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소재를 통해서 토속적 분위기. 사실 토속적은 아니거든요. 자, 왜냐면 뭐 군밤장군가? 이건 뭐 어디를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 3번 선지잖아. 별표는 하나 하세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지. 토속적이라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가진 소재가 나와야 되겠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로컬. 로컬이 나와줘야 토속적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런 얘기했습니다. 곰탕 그러면 향토적이에요. 네, 나주곰탕. 자, 그러면 토속적입니다. 그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보니까 운문 11주차 있습니다. 운문 11주차. 요거 조금 할 말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좀 해봅시다. 자, 운문 11주차. 8원 광목기 착빙임인데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뒤에 문제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시작.
됐어. 자, 봅니다. 자, 먼저 백석의 8원. 자, 우선 이걸 우리가 좀 예전에 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처음. 처음 보니? 가자. 자, 우선 우리가, 이건 부조리 현실이죠. 백석의 8원. 자, 부조리 현실 중에서 일제입니다. 자, 그럼 일제 강점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자, 우선은 소시민의 입장. 자, 소시민 화자일 때. 자, 소시민 화자일 때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자, 우선 가난. 자, 그 다음에 유랑. 자, 그 다음에 가족 해체. 자, 요런 방향으로 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때 일제는 보통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 그치? 자,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자, 억압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어떤 민족의 순환. 그렇지? 이런 방식으로, 자, 주제가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극복의지가 있다, 없다? 극복의지 없다. 그치? 자, 이렇게 바로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지식인 화자 볼게요. 자, 지식인 화자일 경우에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본다 그랬죠. 여기 위에서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 이것들을 이제 앞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차갑다 있을 때는, 자, 우리는, 그치, 따뜻하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어둡다라고 하면, 그렇지, 밝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거세다 하게 되면, 생명력, 이렇게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여기는 이제 극복 의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광복이나 어떤 독립, 자, 이런 것들. 요 흐름으로 우리가 했으면 큰 무리는 없었다. 그치? 그래서 보니까 차디찬 아침인데, 차갑다 이미지 보이죠? 차디찬, 자, 세모 잡고. 묘양산엔 승합 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열이나 계지바위 동그라미 잡으시고, 하나가 오른다. 옛말 속같이 진진초록 부위표.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박구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자, 터졌다. 우리가 밑줄 잡고. 계지바위는 자성으로 간다고 했는데, 자성 네모. 자, 자성은 여기서 350리, 묘양산 150리, 묘양산 어디 삼촌이 산다고 한다. 삼촌 동그라미. 그러면 자성부터 여기까지 세 줄 묶어봐. 자성부터 여기까지 세 줄 묶어봐. 자, 세 줄 묶으면 우리는, 자, 이렇게 가야죠. 타향, 유랑, 가족 해체. 요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타향이 있으니까. 타향에 있다는 얘기는 유랑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가족이 해체됐으니까 이제 고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새하얗게, 자, 하얗게 V표. 여기 다 차갑다 이미지로 계속 가죠.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진 주재소장 같은, 즉 일본인입니다. 자, 어른과 아이 둘이 배웅을 한다. 계주바에는 운다, 흐느끼며 운다. 자, 물결. 운다, 흐느끼며 운다. 텅 빈 차 한 구석에서, 자, 또 물결 쳐야죠.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이거 어느 한 사람이 누구겠어? 시적 화자겠지, 그치? 그래서 거기다가 연민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계주바에는 몇 해고, 자, 일본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게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꽁꽁 부입혀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민족의 순환.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 중심시죠? 그치?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이 덕에 흰 광목빛. 자, 이거 보시면 우선 이별 얘기 아니고요. 부조리한 시대 연실도 아니죠. 그럼 이렇게 성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 길 가는 모양이다. 동네 어느 느티나무 아래에서 어떤 부부가, 자,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다. 어떤 부부 동그라미 잡아. 대상. 조금은 떨어져 선 두 사람은 목도리가 같아서인지 한눈에 봐도 부부 같다. 지아비가 한 손을 올린 채 앞으로 나와 있고 지어미는 조금 뒤에서 웃고 있다. 시골 버스의 유일한 승객인 나는 그 부부를 발견하고 내심 반가웠지만 운전기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나치는 게 아닌가.
두 사람들 거기 서 있으면서도 한 번도 버스를 탄 적이 없다는 듯이 이런 거 이제 영탄이죠? 버스로는 이룰 수 없는 먼 인생길을 가는 모양이다. 그렇지? 그 부분은 자 물결 쭉 쳐봐. 이미 오랜 인생길을 걸어서 저기 당도했을 것이고 잠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인생길로 이해해야지. 그런데 정갈하게 풀을 먹인 광목 목도리는 누가 둘러주고 간 것일까? 목도리에 땀을 닦고 있을 그들을 뒤돌아보니 자 그들을 보고 뭘 떠올립니까? 미륵 한 쌍 동그라미 석양 속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두 개의 점처럼 그치? 흰 광목빛 이렇게 마무리. 자 그래서 또 노부부를 보면서 그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주제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 노부부에 대한 어떤 단상입니다. 자 김창엽인데요. 자 착빙행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딱 봐도 자 칠판 한번 보시면 사대부는 둘로 나눠집니다. 유학자와 실학자. 김창엽이죠? 오랜만이네. 유학자와 실학자로 나눠집니다. 유학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지향적 가치, 유교적, 탈속적, 학문시험. 근데 실학자 같은 경우에는요. 실학자 같은 경우는 우리 얘를 좀 알아두자. 알아두면 좀 편해. 이재현, 정약용, 여기 나와 있는 김창엽입니다. 얘네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학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관오리, 즉 양반 같지 않은 양반, 탐관오리나 자 아니면 양반 같지 않은 양반들, 이 양반들을 비판하고 풍자합니다. 자 하지만 비판 풍자이기 때문에 비판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풍자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간접 비판이라고 아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들이 많이 쓰이는 것은 뭐냐면 자 어떤 우회적 혹은 우화적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인화를 많이 자 이야기하고 결국엔 백성에 대한 연민까지 가요. 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실천 개혁 의지는 없다라는 거야. 실천 개혁 의지는 보이지 않고요. 그냥 반성만 촉구합니다. 촉구하는 의도를 가진다. 이 정도가 바로 이제 실학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실학자 딱 나오게 되면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시냐면 그다음에 탐관오리 비판, 백성연민 이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의인화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치? 왜? 직접 비판할 수 없죠. 직접 비판하면 그 당시에 신분제도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치? 이렇게. 자, 가보자. 늦가을 한강의 얼음이 꽁꽁하니 꽁꽁. 자, 부입표.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한강이 얼음이 꽁꽁 얼면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있겠죠.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네요. 사람들이 우글우글 이런 거 부입표. 그러니까 여기는 음성 상징어들이 있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감각적이구나. 강가로 나왔네. 꽝꽝. 이제 요것도 부입표 쳐봐. 자, 이제 안 치겠습니다. 자, 도끼로 얼음을 찍어내니 울리는 소리가 용궁까지 들리겠네. 과장법이죠. 찍어낸 얼음이 자 눈산처럼 쌓이니 싸늘한 기운이 사람을 엄습하네. 낮이면 날마다 석빙고로 저 나르고 밤이면 밤마다 얼음을 파들어가네. 자, 해 짧은 겨울에 밤늦도록 일을 하니 노동요 노랫소리 모래톱이 이어지네. 그러니까 뭐 어떤 소리는 늘 청각적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소리는 청각적이야. 노래 이런 거. 이걸 가지고 흥이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야.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짧은 옷 맨발은 얼음 위에 얼어붙고 그죠? 맨발 동그라미 쳐봐. 매서운 강바람에 언 손가락이 떨어지는 애 고대광실 온유월 무더위 푹푹 찔 때 여인의 하얀 손 세모 쳐봐. 이 둘이 대비죠. 그렇지? 자, 맨발과 하얀 손. 그 얼음께서 자리에 두루 돌리니 멀건 대낮에 하얀 안개가 피어납니다.
왁자지껄 양반들 세모 잡으세요. 비판의 대상 다 세모칩니다. 더위를 모르고 사니 얼음 뜨는 그 고생을 그 누가 알아주니. 자, 그대는 왜 보지 못하는가? 오른쪽에 적어보자. 반성 촉구. 그리고 그대는 뭐예요? 청자죠. 그치, 청자. 그러니까 대화체겠죠. 길가에 더위 먹고 죽어 뒹구는 백성들이 대개 강 위에서 얼음 뜨던 자들인 것을. 마지막 어떻게 끝났어요? 도치로 끝났죠. 그렇지? 도치. 자, 도치로 끝났다는 얘기는 완벽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서술어로 끝나야 되는데. 자, 1번 볼게요. 다 끊어봐. 사용하여 통해, 그 다음에 사용하여 통해 다 끊으시면. 자, 먼저 사실 지금 우선 5번 같은 경우는 나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삶의 방향, 아니구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자, 제시하고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나죠. 그치? 성찰이죠. 자, 그래서 이건 정답 4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묘사적 진술을 통해서 대상을 구체화. 가나다 전부 다 대상 중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의 대화체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청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치? 청자가 있는 것은 다시밖에 없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2번의 정답은 5번이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5번에 나는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삶이 끊임없이 방황과 고뇌. 여기 지금 두 부부 고뇌하고 있니? 아니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좋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치? 그래서 마지막 뭐라 그랬어? 미륵이라고 끝났잖아. 그치? 화자도 고뇌가 없잖아, 여기. 고뇌는 뭐야? 고뇌 다른 말로 얘기해요. 고뇌 어디서 나오는 거야? 부정적 상황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렇잖아. 여기 지금 두 분이 부정적 상황이야? 아니잖아. 근데 기사가 버렸잖아. 버린 게 아니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쭉 지났잖아. 근데 뭐 하고 있어? 웃고 있잖아,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웃고 있고 반가웠지만 지나쳤어. 근데 거기서 한 번도 탄 적이 없다는 듯이 쭉 얘기가 나오고 결국 뭘로 보는 거야? 미륵 한 쌍으로 보잖아요. 미륵불이 뭐야? 부처님이잖아. 부처님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니까 이분들 뭐야? 고뇌로 힘들어하는 게 부처님이지 아니지? 뭐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고뇌를 반성. 야, 삶은 정말로 고통스러워. 그 부부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 5번입니다. 몇 번이라 했니? 3번. 나의 바자는 흰 광목 목도리를 두른 부부를 보면 그들이 삶의 여정, 이거 뭐야? 인생길. 그지? 삶의 여정이 인생길이잖아.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A, B에 대한 설명으로, 자, 적절한 것은 뭐가 눈에 들어오니? B, 반성 촉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다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지 아니고 표현상 특징이 이제 4번에 쌤이 이제 배치했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요거 이렇게 딱 맞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에 우리가 내용 선지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지? 4번에 동그라미 5번밖에 없지, 그지? 내용 풍자 맞니? 네. 근데 반어가 있었어? 없었어, 그치? 반어가 쓰이는 순간 뻥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되게 힘드는 모습 중 얘기해 주잖아요. 그치? 근데 이걸 많이 반어라 하면 어떻게 돼? 힘들지 않아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몇 번? 5번 이렇게 갑니다. 자, 가시면 돼요.